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4 프루지오 라비에노 풍수와 건축적 해석 지금은 운칠기삼이 필요한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천 지정타 분양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과천 지정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확실한 시세 차익, 앞으로의 잠재적 가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청약 열기는 아직 분양 전이지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말고도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가치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곳이 과연 풍수적으로, 건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을 만한 곳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풍수와 건축,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을 만큼 이질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입지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시면서 아마도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입지. 입지는 포지션이죠. 위치를 말합니다. 풍수도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축도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죠. 이렇게 둘의 시작은 바로 입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불편을 가져옵니다. 풍수에서도 볕이 들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건축에서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피해가죠. 사람이 서 있어도 대로 한복판 건널목에 서 있는 곳과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정원에 서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변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풍수이고 건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제일 입지가 좋다는 S4 라비에노는 어떨까요? 라비에노는 멀게는 관악산 줄기와 가깝게는 매봉산 줄기 사이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산의 좋은 기운을 진산이라고 하죠. 진산은 생기를 불러내는 힘입니다. 라비에노가 산의 본줄기에 해당하는 관악산과 매봉산 줄기 흐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이런 진산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연적 입지를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이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이 산을 넘지 못해 물이 혀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 고인 것처럼 산줄기의 흐름이 모인 곳에는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라비에노의 위치는 관악산 줄기인 용마능선과 육봉능선의 흐름이 매봉산의 능선 흐름과 만나는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른바 산의 기운을 제대로 받는 포지션이라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양반 가옥들이 대부분 그 동네의 중심이 되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마당을 터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의 기운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능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운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가옥을 그 방향으로 틀어서 짓게 되는 거죠. 건축에서도 건물 지을 때 제일 우선순위의 축을 방향이 됩니다. 지금 브랜드 아파트의 대세가 모든 단지 남향화가 아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평면에서 판상형 4베이를 좋아할까요?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판상형 4베이는 거실과 방이 모두 한 방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남향으로 거실이 나 있으면 방도 남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베이 구조가 반듯한 사각형이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남향에 대한 선호도가 본능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4는 관악산과 매봉산 능선이 혀를 만들어 놓은 꽤 괜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입지적인 치열한 고민 끝에 택지지구를 정해놓은 듯합니다. 이런 자연적 입지를 가지니 주변에도 숲새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것이죠. 식물원, 자연학습장 등등이 들어서게 되고요. 왜 이렇게 과천 지정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까? 물론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시세 대비 착한 분양가뿐만 아니라 좋은 시세 차익 등등 때문도 있지만 S4 라비에노의 입지 자체가 이런 관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십상이에요. 지금 과천 어떻습니까? 아마 제일 뜨겁지 않습니까?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과천 자체의 도시 구조가 양방향으로 산의 기운이 쏟아져 들어와서 도시 쪽으로 마치 계곡처럼 고요히 있기 때문에 생기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의 과천은 경마장 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시의 입지를 정하게 되니까 자연 경마장은 기억의 저편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강남과의 접근성과 더불어서 더욱 지기발복, 그 땅의 힘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건축에서도 대지 접근성을 건물이 들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봐요. 그중 최우선 순위로 보는 것이 바로 도로죠.
풍수에서는 산의 흐름을 본다면 건축에서는 도로의 흐름을 봅니다. S4 라비에너는 과천 IC, 북의왕 IC,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봉단강 고속도로, 과천대로 등등 굵직한 도로들이 혈관처럼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지 접근성이라면 어떤 주거 형태도 주변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이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서울 강남이나 업무 중심 지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풍수에서는 이런 도로를 물줄기로 봅니다. 주변의 굵직한 도로들이 강물의 거센 흐름처럼 뻗어 있으니 주변이 비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향후 과천 주변으로 들어서게 될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포화 상태로 과천 지정타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과천은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협곡처럼 길쭉하게 생긴 형태로 양옆에 매봉산, 청계산, 관악산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있는 형태라서 그냥 쏟아지는 폭포물을 받아 굵직한 강줄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들어서게 될 라비에노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S4 라비에노가 앞으로 조성될 주변 상업시설과도 가깝고 위쪽으로는 들어서게 될 산업 기반시설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 직주 근접 산업 기반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당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무진장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풍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니 뿌리가 내려가고 줄기가 힘을 받아서 결국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S4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야트막한 살줄기들이 절개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브랜드 아파트들이 근린공원 조성까지도 기부 체납 형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지도를 보면 아래에 있는 안양에 이르러서 지형이 완만해지면서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안양에서 과천을 올려다 보면 급격하게 폭이 좁아지죠. 그만큼 각이 좁아지면 쏟아지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천이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강남 접근성이 워낙 좋은 이유도 있지만요. 그래서 가점 경쟁력이 좋으신 분들은 S4를 꼭 지원하셔야 돼요. 이곳에 당첨되시면 내가 굳이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오히려 주변이 몸부림을 쳐가면서 S4의 가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천이 산의 기운을 받는다면 가천과 근접한 강남은 이름 그대로 강의 기운을 받는 것이죠. 신반포, 한남, 서초, 방배, 잠실의 공통점은 앞으로는 한강, 뒤로는 호암산, 관악산, 청계산, 구룡산, 대모산 등등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배산, 임수, 뒤로는 산이요, 앞으로는 강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 때문이에요. 뒤로는 산의 기운이 밀어주고 있고 앞으로는 강의 흐름이 끌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세계 유례가 없는 강남의 입지일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도 강이 흐르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산에 둘러싸여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심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 꺾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과천의 입지도 심상치 않다는 말이죠. 피오르드식 풍수를 가진 도시는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아래의 안양처럼 완만한 형태의 입지에서 도심이 조성되지 협곡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형상으로 조성된 도심이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S4 과천 지정타는 강남 뒤에 따라가기보다는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앞질러 가는 일도 벌어질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과천 지정타에 꼭 지원을 하셔서 당첨되셔야 돼요. 라비에노의 아파트 건물의 형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마음에 안 드네요. 아파트 주변으로 과천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굵직한 도로가 직선형으로 뻗어 있죠. 주변의 숲새를 아파트 건물이 감싸고 갈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쪽 3개 동의 건물이 거의 주상 복합 형태로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물론 동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올려서 서로를 엇갈리게 배치해 놓기는 했는데 35층 고층 아파트 3가닥이 빼쪽빼쪽 나온 모습이 조금은 황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당첨만 되면 장땡이죠. 외벽을 커튼월로, 그러니까 유리를 살짝 붙여서 고급지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조감 들어보니까 아닌 듯 하고요. 앞에 3단지를 랜드마크 형식으로 뽑아내서 지정타의 존재감을 알리는 듯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베란다 형태의 체리용 대피 장수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걸 단지 전체에 적용해서 아파트 외벽 디자인의 특화로 이끌어낸 것은 특이한 설계인 듯 합니다. 나머지 4개 동 일반 아파트의 정방향 구조에다가 한 단지를 더 덧대어 놓은 듯 결합해서
남동향이라는 방향이 유지되도록 구상을 한 듯합니다. 제일 좋은 점은 동간거리가 넓은 편이에요. 뾰족한 세개동은 가깝지만 어긋나게 배치했고 평평한 네개동은 멀지만 떨어져 있지 않게 배치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동선을 합리적으로 설계한 듯합니다. 라비에노의 아파트 건물 외부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직선형의 3개 단지에 대해서 4개 단지가 또 다른 형태의 건물로 보완해줘서 완충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뾰족한 주상 복합형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급져 보이잖아요. 양지 음지의 빛 환경 잘 고려해서 동간의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 그러니까 주변 소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할까요? 옆으로는 과천대로가 뻗어 있어서 자동차 소음이 많을 듯합니다. 안쪽 단지는 괜찮을 듯한데 바깥쪽 단지는 문제가 될 듯도 해요. 아마도 소음 차단벽을 세울 수도 있고 인공적인 소음 방지 숲을 조성해서 막아낼 수 있을 듯합니다. 대체적으로 건축 설계 시 제일 먼저 방향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본이지만 충실하게 반영했음이 눈에 띕니다. 앞 3개 단지의 직선형 설계와 나머지 4개 단지의 완만한 설계로 조화를 이룬 듯해요. 무엇보다도 단지 내 동간거리 확보를 잘 해놓은 것이 특징인 듯합니다. 많은 청약자들이 과천 지정타를 기다리는 이유, 무엇보다도 1698세대라는 대규모 분양을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점제로 뽑는 물량과 더불어 추첨제 물량이 대략 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오직 하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추첨제는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행운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당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다. 맞습니다.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면이 있어요. 청약 준비를 위한 치열한 전략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운이 절대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아까 풍수 얘기를 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청약을 앞두고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다 놓느냐에 따라 명당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될 수 있다는 마음, 갈 수 있다는 마음, 살 수 있다는 마음, 나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긍정의 마음을 모아서 도전하신다면 정말 그 마음의 명당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